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 3분의 1이 5년 안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미국 연구 결과입니다. 아니, 내가 복권에 당첨돼서 수십억, 수백억을 받았는데 불과 5년 만에 망한다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탕진한 게 아닙니다. 당첨 전보다 더 가난해진 상태로 파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국의 복권 역사를 살펴보면 수백만 달러 이상의 잭팟 당첨자 중 무려 33%가 5년 이내에 파산 보호를 신청하거나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관측되는 냉혹한 통계적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냉혹한 수학적 법칙, 평균 회귀라는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이 복권 당첨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과 투자, 그리고 금전적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낱낱이 까발겨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알면 복권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모든 큰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자에 대한 대중의 오해가 정말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이제 평생 놀고 먹고 살겠네. 인생 역전, 완전히 성공했네. 나도 저렇게 되면 회사 때려치고 세계 여행 다닐 텐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이 환상과 정반대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복권 당첨자 잭 휘테커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2002년에 무려 3억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거의 4천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거금을 한 방에 터뜨렸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인생의 승자처럼 보였죠. 언론은 그를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떠받들었고 그는 지역사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5년 후인 2007년, 잭 휘테커는 파산을 선언합니다. 돈을 다 날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끊어지고 수많은 법적 소송에 시달리다가 쓸쓸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사업체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개인적인 비극까지 겹치며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원래 멍청해서 그런 거야. 관리를 못한 탓이지.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요. 하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복권 연구기관들이 수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 약 3분의 1, 그러니까 33%가 5년 안에 파산 신청을 하거나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비율이 반복해서 관측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법칙에 가깝습니다. 이 현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대중이 생각하는 본질은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방탕하게 써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방탕하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은 인간의 경제적 지위가 강력한 평균 회귀의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평균 회귀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현상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원래의 평균 수준으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키가 200cm가 넘는 농구 선수의 자식은 일반인보다는 키가 크겠지만 아버지만큼 클 확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것이 평균 회귀입니다. 복권 당첨은 인생의 분산을 극단적으로 키운 사건입니다. 당신의 순자산이 갑자기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한참 벗어난 지점, 그러니까 인구의 상위 0.1% 정도의 위치로 튀어오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시스템은 그 극단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의 소비 습관, 인간관계, 금융지식, 사회적 지위,
심지어 주변 친구들의 경제 수준까지 이 모든 것들은 원래의 평균 수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거대한 부는 이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 시스템은 다시 원래의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마치 당긴 고무줄을 놓으면 원래 위치로 튕겨 나가듯이 말입니다. 그 압력이 바로 파산, 가족과의 갈등, 정신적 붕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로또 한 장의 가격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계산된 로또 한 장의 실제 기대값은 얼마일까요? 고작 500원에서 200원 사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000원짜리 복권을 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당첨금의 평균은 대략 200원에서 5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5,000원어치를 사면 기대값은 1,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800원에서 900원은 모두 복권 사업의 수익금과 세금, 그리고 판매 수수료와 운영 비용으로 빠져나갑니다. 10,000명이 인당 10,000원씩 총 1억 원어치의 복권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10,000명이 1년 동안 받는 당첨금의 총합은 절대 1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복권사의 몫으로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복권의 수학적 구조입니다. 사면 살수록 손해보는 구조,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인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무시합니다. 내가 될 수도 있어 라는 희망에 사서 매주 1,000원, 2,000원을 꾸준히 날립니다. 1년이면 5만 원에서 10만 원, 10년이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이 돈을 그냥 저축했어도 적지 않은 목돈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이제 이 현상을 공급망이나 밸류체인이라는 개념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권 당첨자가 파산하는 과정은 마치 하나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첨금이라는 거대한 에너지가 한 곳으로 쏟아집니다. 그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에너지를 제대로 분배하지 못합니다. 돈은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주거나 사업에 무작정 투자하거나 명품과 고급 자동차, 호화주택 같은 사치품에 쏟아붓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밸류체인이 파괴됩니다. 바로 수입 대비 지출 관리 시스템이라는 체인이 끊어지는 겁니다. 평범한 직장인은 월급이라는 고정된 수입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월급의 범위 내에서 식비, 교통비, 주거비, 저축을 배분하는 시스템이 평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오면 그 시스템은 작동을 멈춥니다. 더 이상 절약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돈의 흐름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밀가루를 만드는 공장에 갑자기 기계가 10배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밀가루가 넘쳐나고 저장 창고가 터지고 유통망이 마비됩니다. 복권 당첨자의 재정도 똑같습니다. 돈이라는 원자재는 넘쳐나는데 그것을 가공하고 분배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계속 새고 시스템은 붕괴하며 결국 원래의 평균, 즉 가난했던 시절의 경제적 지위로 회귀합니다. 이 현상을 거시 구도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법칙의 한 단면입니다. 국가 간 패권 전쟁이나 외국인 자본의 움직임처럼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간의 심리와 통계가 만들어내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흐름입니다. 복권 회사는 이 법칙을 완벽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 당첨 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광고합니다. 길거리 복권 판매점에는 1등 당첨자 배출이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사람들은 그 가게에 줄을 섭니다. 하지만 당첨자의 파산 소식은 조용히 묻힙니다. 언론은 파산한 당첨자의 비참한 소식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희망 고문이 계속됩니다.
이 구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인간의 본성, 즉 쉽게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과 자신은 특별하다는 착각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적 변화는 단기적인 테마가 아닙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반복될 패턴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복권에서부터 현대의 파워볼, 로또에 이르기까지 이 패턴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당첨된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 잭 휘테커 같은 극단적인 예만 들면 안 되지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일부 당첨자는 파산하지 않고 오히려 자산을 불려 부자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압도적 다수는 파산에 가까운 재정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 중 5년 후 당첨 전보다 재정 상태가 더 좋아진 사람은 10% 미만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9명 중 8명은 당첨 효과가 5년 안에 사라지거나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10%는 뭐가 달랐을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전문 금융 자문가를 고용하고 당첨금을 즉시 전액 수령하지 않고 20년에서 30년에 걸쳐 나누어 받는 연금식 수령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엄격한 원칙을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첨 사실을 가족에게조차 숨기고 평범한 삶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즉, 평균 회귀의 법칙을 거스르는 특별한 시스템을 스스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평균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 겁니다. 또 다른 반박입니다. 우리나라는 로또 당첨금이 많아봐야 10억, 20억인데 그 정도면 파산 안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내에서도 로또 당첨 후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기, 도박에 빠져 파산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복권 판매점 주변에서는 심심찮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10억이라는 돈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주변에서 빌려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친척, 친구, 옛 직장 동료,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 찾아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얼마나 빨리 자금이 마를까요? 10억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사고, 자동차 한 대 사고, 가족들 뒷바라지하면 순식간에 동납니다. 거기에 생활 수준을 갑자기 높이면 고정 지출이 월 수천만 원으로 치솟습니다. 이자도 안 나오는 돈이라면 년 안에 바닥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로또 1등 당첨자 중 30% 이상이 5년 이내에 당첨 전보다 더 나쁜 재정 상태를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나 일반인이 이 현상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진짜 중요한 기준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입니다. 복권 당첨자의 사례는 우리에게 극명한 교훈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분은 당신의 기존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진짜 가져야 할 것은 돈을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철저한 예산 관리, 분산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잭 휘테커는 자신이 복권에 당첨된 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평균 회귀의 법칙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법칙을 피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사람이 아니라 이 법칙을 어떻게 수용하고 대비할 것인가입니다. 복권을 사는 행위 자체는 기대값이 마이너스인 게임입니다.
그 게임에서 이기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 자체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주가가 폭등한 종목을 쫓아가서 올인하는 행동은 복권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평균 회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복권을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재미로 1,000원, 2,000원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번에야말로 나는 된다는 심리, 즉 도박사의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도박사의 오류란 과거의 결과가 미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잘못 믿는 것입니다. 동전을 10번 연속 앞면이 나왔다고 다음은 뒷면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매 시행은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로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당첨되지 않았다고 다음 주에 당첨 확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800만 분의 1로 똑같습니다. 이 착각이 사람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매주 10만 원, 20만 원씩 복권에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언젠가는 확률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쏟아부은 돈은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 회귀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당신의 재정은 당신이 가진 평균적인 소득과 지출 패턴으로 계속 회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복권을 사는 행위는 마이너스 기대값을 더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권에 큰 돈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투자에서도 갑작스러운 수익에 현혹되어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쓰거나 한 종목에 올인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은 평균 회귀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대신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당신의 현재 경제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꾸준히 자산을 불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눈으로 봐야 합니다. 복권 당첨은 그저 통계적 이상치일 뿐 인생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평균 회귀는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그 법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당신의 월급, 당신의 저축, 당신의 투자, 이 모든 것들이 모여 당신의 평균을 만듭니다. 그 평균을 조금씩 꾸준히 올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